저는 30대 초반, 아내는 20대 후반이고 28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2년 열흘 끝에 결혼하여 현재 결혼 3년 차입니다. 5년 전 아내가 20대 초반에 정말 낙엽이 굴러가도 깔깔대고 웃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어찌 그리 별것도 아닌 일에 박장대소하며 웃는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좋아했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연애 당시 싸울 때는 펑펑 울면서 어린아이처럼 속상하다 서운하다 했던 아내. 저희 집은 남동생 하나에 남학교와 공대를 나와 여자를 만나볼 일이 없던 저는 여자친구가 울면 어쩔 줄 몰라서 달래주기 바빴습니다. 남들이랑 다를 바 없이 연애 후에 결혼 준비 도중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식을 마치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딸이 갖고 싶어 무리한 임신을 시도하셨어요. 그 결과 임신은 됐지만 출산 당일 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산모와 아이 중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고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를 선택하셨습니다. 아이는 좋은 곳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그 이후로 난 며느리가 들어오면 진짜 딸처럼 대할 거야 하며 제 20대 초반이 될 무렵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처음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제 부모님에게 참 잘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해드린 게 아니라 정말 딸처럼 애교도 잘 부리고 잘 웃고 싹싹한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반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저는 시댁을 어려워하고 며느리가 할 말 다 하고 산다는 이런 시대에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너무 직설적이고 철이 덜 드신 듯한 어머니 사이에서 뚝 부러지는 성격인 아내가 고부 갈등이 있지 않을까 제일 두려웠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대하듯 저희 부모님을 대하니 어머니 아버지 성격을 아는 저는 조마조마했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두 분이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아내만 만나면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처음엔 너무 고마워서 아내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아내에게 질투라는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더군요. 제가 질투하는 마음을 느낄 때는 이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3시간 거리에 사셔서 갈 때마다 자고 옵니다. 운전은 제가 하고요. 아내가 할 때마다 아이가 옆에 엄마 앉으라고 울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할아버지를 좋아해서 밤에 할아버지와 자는데 환경이 변해서인지 주로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주 깨곤 합니다. 그걸 어머니가 못 달래시면 무조건 저를 깨웁니다. 그런데 저도 못 달래요. 아이가 집에서도 엄마랑만 자서 엄마만 찾으면서 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저만 깨워요. 아내 찾는 거라고 제가 깨운다고 하면 자게 두라고, 너가 달래보라고 아빠인데 그것도 못 달래냐? 하며 아내를 절대 깨우지 말라고 하고 저한테 안겨놓고 자러 들어가십니다. 결국 아내가 깨서 재우곤 하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저한테 한 소리 하십니다. 아빠가 평소에 뭐 하길래 새벽에 애도 못 달래냐고요. 저 평소에 아이 잘 보고 아이도 저 좋아하는데 자다 깨면 무조건 엄마만 찾는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아이입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못 알아들으시고 그냥 저한테 아빠가 그것도 못 달래냐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항상 부모님 뵈러 가면 아이 선물 2-3개는 무조건 있고 아내 선물도 꼭 하나씩 있는데 제 선물은 없습니다. 주로 원피스나 신발, 화장품 이런 것들인데 제 건 사은품으로 받은 브랜드 양말 같은 거예요. 차라리 남동생한테 이러시면 모르겠는데 피도 안 섞인 아내와 매번 차별당하는 것 같아 질투가 납니다. 그리고 이건 초반부터 그러신 건데 처음엔 그러려니 하다가 계속 들으니 질투? 기분이 나쁘더군요. 아내한테는 우리 딸 하시고 저한테는 저놈 시키 라고 하십니다. 처음엔 아내를 그냥 너무 예뻐해 주시니 감사했고 아내도 그만큼 잘하니 딸 하는 거 듣기 좋았는데 3년이 지나니 제가 주워온 자식 같고 아내가 진짜 딸 같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또 아버지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아내 육아에 방해될까봐 꼭 제가 퇴근하고 난 후에 제 폰으로만 영상통화를 걸으시네요. 제 부모님 저도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해드리는데 제가 받아서 네 아버지 하면 그래 우리 딸이랑 꿀꿀이는 뭐하냐 하시고는 제 얼굴 잠깐 비추면 무표정에 말이 없으시고
아내랑 아들을 비추면 활짝 웃으시면서 "아이고 내 새끼들" 하십니다. 2년 넘게 저러시니 부모님에게도 아내에게도 기분이 너무 상해서 3개월 전부터 아내한테 "어차피 둘이서만 얘기할 거 그냥 낮에 시간 나면 당신이 영통 좀 드려. 저녁에 퇴근하고 드리려니 힘드네." 했더니 "알겠어." 하고 자라나 봅니다. 그 후로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오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오늘 아빠랑 영통했는데 이랬어 저랬어 하는데 듣기 싫더군요." 며칠 전 제 생일이었는데 낮에 아버지께 생일 축하 문자 하나 오고 저녁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차에 아내 핸드폰으로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내가 "네 아빠" 하며 전화 받는데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신 것 같더군요. "딸, 술 한잔 했는데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하시는데 아내가 "그래도 오늘 오빠 생일인데 오빠한테 전화로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시지 그랬어요." 하니 아버지께서는 "그놈이랑은 낮에 문자 주고받았어. 할 말도 없고. 딸, 밥 먹었어?" 하더군요. 그 순간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네, 먹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요즘 살도 많이 빠지셨는데 술 많이 드시지 마요." 하며 급히 전화를 끊으려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는 "알겠어. 딸 고마워."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오늘 같은 날은 자기한테 전화 좀 드리지 하며 제 눈치를 보는 아내가 꼴보기 싫고 좋은 날 그러니 더 짜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카톡 프로필에 제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 아들과 아내가 같이 찍은 사진이거나 아내 사진만 떡하니 올려둔 것도 많네요. 당장 생각나는 것들만 적어봤는데 글 쓰면서도 순간순간 그때 생각이 나 울컥합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사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가식 같고 대체 저 무뚝뚝한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았나. 여우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아내에게 고마워해야 할 상황인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자꾸 미워 보입니다.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제가 모질이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아내에게 당연히 고마워해야 하는 것도 잘 알고요.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 마음 한 구석에서 아내에게 질투하고 아내를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저를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욕해달라거나 부모님을 비판해달란 글은 아니었고 저도 이런 제가 싫어 정말 정신상담을 받아봐야 하는 정도인가를 알고 싶었던 것 같네요. 댓글들을 보니 제가 얼마나 더 모자란 놈인지 알겠더군요. 어젯밤 글을 올리고 마음도 답답하고 기분이 더 좋지 않아 새벽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나쁜 글을 올려놓고도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아내가 그러더군요. "자기야, 요즘 뭐 힘든 일 있어? 아니면 나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새벽엔 왜 그렇게 잠을 못 잤어? 어디 몸이라도 안 좋은 거야?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우린 부부잖아." 여느 때처럼 곧 울 것 같은 눈을 하고서는 감정을 꾹꾹 누르며 말하는 아내 목소리를 들으니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부 고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나도 그냥 사랑받고 싶은 것 같다고 엉엉 울며 다 털어놓았네요. 아내는 그런 저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콕콕 찌르다가 제가 계속 우니 같이 울더라고요. 그냥 아침부터 집안이 눈물바다가 됐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나쁜 응어리는 조금이나마 빠진 것 같았습니다. 다 울고 나니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고 얼굴 볼 낯이 없어 회사 늦었다 하고 허겁지겁 뛰어나왔는데 아내에게 카톡이 왔네요. 글 쓴 거 보여줄 수 있겠냐고. 링크 보내줬고 다 읽은 건지 집안일 하느라 못 본 건지 점심시간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건가 싶어 1시쯤 전화를 하니 내가 이따 연락할게 하고는 뚝 끊고 2시쯤 되니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아이 낮잠 재우고 있었다고. 글 다 읽어봤다고. 본인은 다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행동인데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뺏긴 기분이 들었다면 미안하다고. 앞으로 조심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주길 바래? 하길래
나도 모르겠다. 내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 하니 그럼 같이 병원에 가자. 같이 가주겠다.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어떤 게 문제가 됐던 건지 같이 가서 듣자 해서 알겠다 하고 금요일 월차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쓴 글의 댓글들을 읽어보는데 남의 가정이라 생각하고 읽어보라는 댓글을 읽어보니 제가 쓴 글의 여자에게는 문제가 없더군요. 결국 제가 문제였고 부모님도 아내도 다 좋은 사람들이었네요. 그래도 병원은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인지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태로 다시 아내와 부모님을 만나게 하고 제가 쓴 글의 행동들을 본다면 저는 또다시 같은 생각을 안 할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질책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나은 놈이 돼서 아내와 부모님 사이 평생 유지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왜 전 이해되는데요. 얼마나 짜증나고 화딱지 날지 알겠어요. 복수할 만한 상황이네요. 아내 부모님 빼앗아 버려요. 매일 장인어른한테 영상 통화 걸고 장모님 시장 같이 봐드리고 싹싹하게 굴어서 장인 장모님 입에서 우리 아들 전연 소리 나오게 하시면 복수 성공입니다. 얼른 영상 통화부터 해요. 두 번째 댓글. 상담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딸 잃은 부모님이 며느리에게 딸 사랑을 듬뿍 주시는 거라 아마 소외감 같은 감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며느리 이뻐하시더라도 대놓고 넌 나쁜 놈이다. 이런 거 적당히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내분 정말 현명하시네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는 물음에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삭히지 마시고 부모님께 터놓고 이야기하세요. 아들도 이뻐해달라고요. 세 번째 댓글. 그럼 된 거예요. 을에 자존심 부리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서로 믿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신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네 번째 댓글. 아내분 잘 만나셨네요. 그리고 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통 본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님도 괜찮은 사람이니 자신감 가지고 전문가에게 상담 잘 받으셔서 마음 추스리시길 바랍니다. 아내분이 든든하게 곁에서 지켜주실 것 같아 다행이에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